안녕하세요, 하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DM으로도 댓글로도 지속적으로 받는 질문들 제대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3년 반 동안 무월경을 겪었었어요. 처음엔 스트레스겠지 했는데 그게 몇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3년 반이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회복한답시고 다양한 음식을 정말 많이 먹어서 살도 많이 쪘고, 그러면서 간헐적 단식, 원푸드, 저탄고지, 칼로리 계산까지 세상에 나온 다이어트는 거진 다 해봤습니다. 아참, 영상 시작 전에 좋은 소식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중에 딱 3분한테 제가 늘 챙겨 먹는 황금 구렁이 본품 한 박스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 영상 보고 느낀 점이나 나도 이런 습관이 있다 하는 거 남겨주시면 끝이에요. 당첨자는 추후 커뮤니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볼게요. 그렇게 시행착오 끝에 무월경을 회복한 동시에 8kg을 감량했고,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2kg을 더 감량을 했어요. 총 10kg을 감량하는데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일 크게 배운 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면서 계속 좋은 걸 추가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걸 빼는 게 먼저였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하기보다는 빼기가 먼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복 기간 동안 감량을 성공하면서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로 음료부터 끊어보세요. 가공식품 중에 사망률이랑 제일 밀접한 게 설탕 듬뿍 든 가당 음료잖아요. 액상과당은 포만감 없이 비정상적으로 몸에 빠르게 흡수돼서 뇌 중독 반응을 일으키고, 간에서는 남는 당을 내장 지방으로 강제 합성시켜버립니다. 그럼 난 제로 음료 마시니까 괜찮아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대사가 이미 건강한 사람한텐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저희 과거처럼 무월경이고 대사가 무너지고 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한테는 그 이점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오히려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을 교란해서 대사에 악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다이어트 정책이다, 식단도 잘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 칼로리 제로라고 안심하고 마시던 제로 음료부터 끊어보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가공육이랑 팩 닭가슴살을 끊었습니다. 장내 유해균은 독소를 만들어서 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분 흡수가 안 돼서 설사도 나고, 손상된 장벽으로 유해물질이 혈류에 침투해서 전신염증까지 일으켜요. 소세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에 많은 나이트로사민이 이 환경을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백질 챙긴다고 무심코 돌려 먹던 팩 닭가슴살이 사실 악영향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것도 사실 가공식품이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걸 몰랐고요. 햄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끔 먹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매일 먹기는 정말 안 좋았어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전신염증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온몸이 땡땡 붓고 붓기도 안 빠지고 얼굴이 이렇게 탱탱한 느낌이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갔어요. 근데 이 팩 닭가슴살 끊자마자 서서히 이렇게 라인이 정리되고 붓기도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단백질만 또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옵니다. 저도 속이 답답하고 아랫배가 무겁고 이런 기간이 무월경 때 꽤 길게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뭔가를 자꾸 먹어서 억지로 밀어내기 수법으로 이 똥을 나오게 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럴수록 장의 부담만 커지고 더부룩함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대사도 떨어졌는데 자꾸 음식을 섭취하니까 아무래도 이 제 내장에서는 큰 부담이 있었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로 방향을 바꿨어요. 불용성 식이섬유, 예를 들면 귀리, 통곡물, 브로콜리는 변의 부피를 이렇게 늘려서 장 통과 시간을 줄여주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젤 형태로 변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혈당 급상승도 막아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류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충분한 물을 같이 마셔주지 않으면 오히려 가스만 늘고 변이 더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막 치질도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야채로 몇 끼니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 때는 짜잔, 이 황금구렁이를 식사 20분 전에 물이랑 같이 하루 2번 챙겨줬어요. 이게 자연 식이섬유라서 뱃속에서 40배 정도 부풀어서 확실히 변이 힘들지 않고 시원하게 스무스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납작배 유지 비결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유지 비결이기도 하고, 생리 직전에 변비 여러분 굉장히 심하지 않나요? 저도 좀 심한 편인데 이 제품으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제 수식어에는 1일 1동료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황금구렁이한테 광고를 받았고 역대 최저가 혜택으로 딱 5일 동안만 준비했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민이셨거나 요즘 속 더부룩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기간 놓치지 말고 쟁여보세요.
생리가 끊긴 거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것도 여자한테는 가장 큰 경고이죠. 이 부분은 진짜 DM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라 조금 더 자세하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앞선 이 영상들에도 설명을 정말 자세히 해놨으니까 참고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생리가 끊기는 거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운동량에 비해 섭취하는 영양과 칼로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몸이 보내는 가장 결정적인 경고 신호거든요. 진짜 무서운 게 이게 하루아침에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기가 며칠 밀리는 정도였는데 저는 그걸 그냥 스트레스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완전히 끊겼다는 거를 너무 늦게 인지해버렸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다이어트로 처음부터 무월경이 온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월경을 회복하겠다고 이거저거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무리하게 조절을 하게 됐고 그 바람에 월경이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회복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회복을 늦추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강도 높은 운동으로 칼로리를 엄청나게 많이 소모하면서도 기초대사량만큼만 먹거나 혹은 그보다 훨씬 적게 먹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모델이기도 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하니까 그만큼 적게 먹으면 효과가 더 빠르고 몸 회복도 빨리 돼서 생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몸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에너지가 계속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몸은 지금 위기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고 생식 기능부터 셧다운 시켜요. 그게 바로 생리가 끊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도 제대로 유지가 안 돼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몸은 근육을 저장할 여력이 없어지고 체중계의 숫자는 빠지는데 정작 빠지는 건 근육이고 지방은 오히려 더 쉽게 쌓이는 체질로 변해버립니다. 저도 그때 체중은 줄었는데 라인이 정말 안 이쁘게 울퉁불퉁 잡히고 이상하게 몸이 처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신호였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서 굉장히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3년 반 동안이나 걸렸던 거고요. 그래서 너는 무슨 습관들을 끊었냐? 무월경 회복 과정에서 진짜 많이 제가 겪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우선 칼로리 계산 강박입니다. 숫자에 맞춰서 먹다 보니까 영양은 너무 부족한데 칼로리만 맞추는 식이 되고 심하면 기아 모드로 전환돼서 오히려 붓기까지 심해집니다. 몇 끼니 앱에 입력하고 조금만 넘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게 쌓이니까 결국에 과식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패턴을 끊는 게 정말 진짜 회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클린 식단 강박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오늘 하루 망했다 이런 기준을 세우는 순간부터 식사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는 빵을 진짜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무월경을 회복해야 되니까 쌀밥을 먹으면서 아예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쌀밥이 진짜 소화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참을수록 오히려 더 집착하게 되고 결국 쌓여가지고 빵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지하는 대신 배달보다 최대한 자기 손으로 직접 요리하는 쪽을 택했어요. 제 샌드위치 브이로그들에 나오는 샌드위치들이 제가 무월경을 회복하면서 먹은 그런 샌드위치들인데요. 재료를 만지고 조리하는 과정 자체가 음식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구독자님들이 하이님 레시피 보고 음미하면서 먹는 습관이 생겼다, 천천히 먹게 됐다, 만족감이 정말 많이 올라갔고 양도 서서히 줄여간다 이런 DM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셔서 저 또한 너무 뿌듯했답니다. 거창한 요리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자기 손으로 샐러드라도 만들어 보기 시작하시면 이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바로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도 끊어야 돼요. 사실 물 한 잔만 먹어도 염분을 조금만 섭취해도 몸무게는 당연히 늘어요. 그거는 살이 찐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체내 수분 변화인데 그걸 모르고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면 회복에 전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 한 번 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모든 강박에서 벗어나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소식하는 것도 그만두는 겁니다. 제가 샌드위치 브이로그 많이 올렸지만 항상 달리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금 드시는데 배 안 고프신가요? 결국 다이어트는 소식이네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저녁에 조금 많이 먹거든요. 충분히 건강한 재료로 요리해서 그렇게 먹습니다. 소식을 오래 하게 되면 소화기관 근육도 같이 빠지고 대사도 떨어지고 결국 삶의 활력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그 모델 장윤주님 같은 경우에도 저같이 한 끼는 가볍게 먹고 나머지 한 끼는 그분은 한식이 잘 맞으시는지 한식 위주로 든든하게 드신다고 합니다. 적게 먹으면 체중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요요가 잘 오고요. 무월경 같은 문제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일님 저는 너무 소식하게 되니까 소화력이 안 받쳐주고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양을 늘려보세요. 두유 한 잔을 더 추가해 보시든지 단 좋은 재료로 양을 늘리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게보다 제대로를 목표를 삼으려고 했고 결국 그게 회복의 가장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정리하면 제로 음료 끊고 가공육이랑 팩 닭가슴살 줄이고 단백질만큼 식이섬유도 같이 챙겨주고 무엇보다 굶으면서 몰아붙이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저는 이 습관들을 하나씩 빼면서 3년 반의 무월경을 회복했고 지금도 그때 만든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변비 관리, 제 납작배의 핵심 5일간 최저가 준비해왔으니까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정성스럽게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